안녕하세요. 마음이 편한 투자 멘토 광화문 금융라입니다. 제가 은행원 출신이기도 하고 또 제 채널의 슬로건이 잃지 않는 투자 그리고 마음이 편한 투자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돈 모으기를 잘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참 많이 주시거든요. 그리고 물론 사람마다 조건이 다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마다 조건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통적으로 이 통장만큼은 만드셔라 이렇게 꼭 말씀드리는 계좌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ISA 계좌입니다. 만약에 지난 3년 동안에 제가 권해드리는 방식으로 돈 모으기를 하셨다면 금리 12.5%의 3년 만기 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었고요. 특히 요즘과 같이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주식 투자로 효율적으로 돈 모으기를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이 ISA 계좌를 꼭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ISA 계좌는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돈 모으기를 시작할 때는 잘 모르지만 돈 모으기를 하면 할수록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야 되는 세금도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절세가 정말 중요해지는 건데요. 그런데 꼭 이렇게 자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예적금만 하더라도 절세는 참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달 30만 원씩 금리 5%의 3년 만기 적금에 가입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원금은 1,080만 원이 되고요. 이 원금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이자가 83만 2,500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83만 2,500원 이 이자를 내가 모두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이자 소득세라는 걸 떼게 되는데요. 이자 소득세 15.4%를 떼고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1,163만 2,500원을 받게 되는 건데 여기서 13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15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세금을 절세를 했다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내가 몇 퍼센트의 금리의 상품에 가입을 해야지 1,163만 2,500원을 받게 되는지 이걸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금리 5.9%의 만기 3년짜리 적금에 가입을 했어야지 이 1,163만 2,50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세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내가 1% 높은 적금 상품에 가입을 하는 것과 똑같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0.5%만 더 높은 상품이 나오더라도 앱이 다운될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만큼 세금을 줄이는 것도 더 높은 수익의 상품을 가입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ISA 계좌를 활용하면 예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세를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는 누구나 꼭 만들어야 하는 계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 ISA 계좌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더 중요한 상품입니다. 그 이유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이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세금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숫자는 15.4%인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수익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 차익이고요. 두 번째는 배당금이에요. 매매 차익은 말 그대로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의 수익인데요. 국내 상장 해외 주식은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당금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배당금을 받을 때에도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 그러니까 받기 전에 미리 15.4%의 세금을 떼어서 우리가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나 배당금을 받을 때에는 15.4%의 세금을 내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ISA 계좌를 활용하게 된다면 이 세 개의 종류의 15.4%의 세금을 절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ISA 계좌를 통해서 우리가 절세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그 전에 ISA 계좌의 가입 조건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ISA 계좌는 정부에서 일반 서민들이 자산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절세 혜택을 주는 통장이거든요. 그래서 만 19세 이상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서민들이 자산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이미 너무 많은 분들께는 약간의 가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융소득이 큰 사람들은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로 분류를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크게 세 종류의 15.4%의 세금을 내는 경우를 알아봤잖아요. 예적금의 이자를 받을 때에도 15.4%의 세금을 내고요.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주식의 매매 차익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낸다고 했어요. 이런 세 가지 종류의 금융소득의 총합이 1년에 2천만 원 이상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는데요. ISA 계좌 가입 시점 직전 3년 동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한 번이라도 된 적이 있다면 ISA 계좌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께는 더 큰 혜택을 주는 계좌인데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민형 ISA 계좌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인데요. ISA 계좌가 어느 정도 규모의 절세 혜택을 주는지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숫자는 200만 원과 9.9%인데요.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을 내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어떤 숫자를 기억하셔야 한다고 했죠? 네, 15.4%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이 15.4%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요. 2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15.4%가 아닌 9.9%가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서민형은 혜택이 더 크다고 했죠.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액이 2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저는 이 ISA 계좌를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계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상장 해외 ETF를 ISA 계좌에서 매수를 했을 때 그때의 경우에 따라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수를 했고요. 일반 계좌에서 매매 차익이 40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일반 계좌에서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61만 6천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일반형 ISA 계좌에서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400만 원 빼기 200만 원 해서 200만 원이 남게 되고요. 이 200만 원에 대해서 9.9%의 세금을 내요. 따라서 일반형 ISA 계좌에서는 19만 8천 원의 세금을 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서민형 ISA 계좌에 가입을 하셨다면 서민형 ISA 계좌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매 차익이 4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 400만 원 전부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은 0원이 되죠. 그래서 종합해보면 원래 일반 계좌에서는 61만 6천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일반형 ISA 계좌에서는 19만 8천 원, 그리고 서민형 ISA 계좌에서는 세금이 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보면 왜 ISA 계좌를 가입해야 하는지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절세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건 바로 손익통산의 개념이 ISA 계좌에는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손익통산이라는 말이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 말을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손익통산에서 손은 손실을 의미하고요. 이익은 이익을 뜻합니다. 그리고 통산, 합쳐서 계산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세금을 매긴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종목은 수익이 나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손실이 나기도 하는데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대로 꾸준히 오랫동안 투자를 한다면은 그렇게 잃을 일은 별로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대로 모든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부분도 있고요. 손실이 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내가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내는 거는 크게 아깝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A라는 상품에 투자를 해서는 수익이 났지만 B라는 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나한테는 사실 수익이 이 둘을 합친 개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한다면 내가 손실이 난 건 상관없이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약간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ISA 계좌에서는 수익이 난 부분과 손실이 난 부분을 합쳐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와 B 두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 A 주식에서는 1,000만 원의 수익이 나고요. B 주식에서는 500만 원의 손실이 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했다면 수익이 난 1,000만 원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내서 154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ISA 계좌에서 투자를 했다면 수익이 난 1,000만 원에서 손실이 난 500만 원을 뺀 이 5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요. 그리고 앞에서 절세 혜택을 줬던 방식과 똑같이 계산을 하면 일반형 ISA 계좌로 계산을 했을 때 500만 원의 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요. 300만 원에 대해서 9.9%의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29만 7천 원의 세금을 내는 거죠. 원래는 내가 154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거를 29만 7천 원까지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계속해서 예시를 들어드리는 것이 국내 상장 해외 주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원래 이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런 손익통산의 개념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한 국내 주식은 ISA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세 혜택은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국내 상장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또 많이 가입하시는 계좌가 바로 연금저축 계좌예요. 그리고 이 연금저축 계좌는 세액공제라는 혜택 때문에 많은 직장인분들께서 가입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 ISA 계좌의 만기가 되어서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이전하는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상품에는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 상품에는 제한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ISA 계좌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이상 이 계좌를 유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이내에 ISA 계좌를 해지를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해지를 할 경우에 절세 혜택을 받았던 것들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하는 이 제한이 장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잃는 경우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려는 욕심이 앞서서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때 큰 손실을 입게 되거든요. 그런데 ISA 계좌는 적어도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꾸준히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모으기에 좀 더 적합한 그런 제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좋은 주식은 최소 3년 이상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제한이 꼭 나쁘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를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연금의 목적으로 내가 투자를 할 때 가장 혜택을 크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초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모으다가 결혼을 할 수도 있고요. 보증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고, 집을 매수해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큰돈이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연금 계좌에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ISA 계좌는 제약 요건이 3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세 혜택을 주는 만큼 한도 제한이 있는데요. 1년에 2천만 원씩 한도가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5년 차까지 2천만 원씩 한도가 늘어나면서 총 1억 원까지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꼭 ISA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바뀌면은 한도가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적금이나 예금 등의 만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장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다. 이런 분들께서도 지금 바로 투자를 하지 않으셔도 한도를 계속해서 확보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ISA 계좌는 하루라도 빨리 개설하는 것이 더 이득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ISA 계좌의 활용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우선 ISA 계좌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중개형, 일임형, 신탁형. 그런데 저희는 우리 스스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ISA 계좌를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중개형 ISA 계좌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어떤 주식을 매수하는지 이게 고민이 되는 차례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딱 한 개의 주식을 찝어드리겠습니다. 통계전공 광화문 금융로 채널은 잃지 않는 투자,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한 분이라도 더 많이 하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약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매수하시라고 권해드리는 딱 하나의 종목이 바로 S&P 500 ETF입니다. S&P 500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국의 500개의 기업에 동시에 투자를 하는 일종의 펀드이고요.
만약에 한두 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면 언제 그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500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면 장기간 우상향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현재까지 장기간 우상향해 왔고요. 이런 주식을 오랫동안 꾸준히 모으면은 좋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꾸준히 매수하시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국내 주식시장에는 S&P 500 ETF의 종류가 참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에이스 미국 S&P 500 ETF를 권해드립니다. 광고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분석한 S&P 500 ETF 분석 영상에서 이 주식이 가장 수수료가 저렴하고 배당도 잘 주는 ETF였습니다. 그렇다면 에이스 미국 S&P 500을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매수했다면 현재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걸 직접 계산해 봤는데요. 이 주식이 운용되기 시작한 지 33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33개월의 결과를 공유해 드리는 거고요. 투자 원금은 1,630만 원 정도고요. 평가 금액은 주가가 조금 올라서 1,845만 원,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받게 되는 배당금은 33만 7천 원이었어요. 따라서 총 249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 건데요. 만약에 ISA 계좌에서 매수를 했다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았고요. 나머지 49만 원에 대해서 9.9%의 세금을 냈겠죠. 그러면 세금은 5만 원 정도고요. 최종 수익은 244만 원 정도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교가 해보고 싶어졌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가 두려워서 돈 모으기의 수단으로 적금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만약에 같은 기간 동안에 적금으로 이 정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금리가 몇 퍼센트짜리 적금에 가입을 했어야 하는지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원금이 1,630만 원이니까 33개월로 나눠서 49만 4천 원씩 매달 적금을 납입한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리고 보통 적금은 단리가 많기 때문에 단리 상품에 가입한다고 했을 때 12.5%짜리 적금에 가입을 해야지 244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금으로는 이런 효율적인 재테크가 거의 불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약 3년 전에 S&P 500을 추천을 해드리고 그 중간 기간 동안에는 상승기도 있었고요, 하락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금처럼 꾸준히 모아갔을 때 결국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좋은 주식을 적금처럼 이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ISA 계좌에서 꾸준히 모아간다면 효율적인 재테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만약 이런 방법 말고도 다양한 방식의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 영상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제 영상이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